네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누구 한번 저랑 얘기해볼까요? 그럼 그때 마이크 딱 끼시고 하시고, 제가 한번 저 따라해주세요. 라고 하실 때는 마이크를 다 끄신 상태에서 각자 방에서 큰 소리로 막 하셔야 돼요. 작은 소리로 하면 100번 해야 되지만, 큰 소리로 하면 3, 4번이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거는 전달력이 있는 게 언어예요. 나 혼자 말하는 게 언어가 아니라 언어라고 하는 거는 상대의 귀에 내 말이 들려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끄고 하시는 거니까 뭐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확인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이크 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저기, 제 소개는 안 할게요. 부끄러워요. 제일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에 대해서. 저는 실비아라고 하고요. 저기 수업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이 수업을 한 지가 한 내년,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구나. 벌써 올해구나. 이제 33년째예요. 33년째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 수업을 하고 있네요. 예전에 제가 첫 강의를 했을 때, 이제 어디 에이전트에 소속이 돼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에이전트 사장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강의하세요? 이렇게. 아직도 강의하세요? 그래서 네. 근데 내가 옛날에 실 선생님 한 47세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나이가 안 됐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1년에 딱 강의가 개강이 2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어서 폐강이 솔직히 거의가 아니라 아예 폐강이 없어요. 그냥 요 학생들이 지금 토요일 반은 5년째 배우고 있거든요. 5년째 하다 보니까 원어민 선생님하고 저랑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광고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저희 직원들이 올리는 게 다예요. 그 이유가 왜냐? 그 광고료가 너무 비싸요. 광고료가 너무 아깝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해도 학생 인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학생만 90명입니다. 90명의 숙제를 제가 다 봐요. 그래서 광고를 안 해도, 그래서 야, 우리 광고하면 학생들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우린 안 해도 된다. 우리는 그거에 쓸 돈을 학생들에게 쓰자. 그래서 책도 좀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걸 더 학생들에게 직접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첫날이라 조금 더 얌전한 거고요. 첫날은 원래 좀 얌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얌전한 거고, 더 훨씬 더 인간미는 아주 철철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페인어 이름이 없으시잖아요.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또 저기 1년에 가장 1월이랑 7월에 바쁜 게 장명이에요. 장명. 예, 제가 또 장명의 대가입니다. 저희 학생들 90명의 이름을 다 제가 다 그동안 지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26년에 최고 신상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미를 같이 보내드려요. 여기서 이름을 한 2개씩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각 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이름을 나는 요걸로 할래요. 라고 정하시면 되고요. 혹은 나는 이름을 2개 할래요. 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이름이 2개씩은 무조건이에요. 자, 오늘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왜 현지에서는 이름이 2개씩일까? 자, 현지에서는요, 여러분들, 저기 혹시 결혼하셔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남편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이름을, 나는 이 이름 하고 싶은데, 나는 요 이름이 좋다.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음. 그런데 현지는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가장 처음 지어주는 이름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엄마가 주는 첫 선물과 아빠가 주는 첫 선물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2가지씩이고, 또 2개여서 좋은 점은 같은 반에 뭐 마리아나라는 이름이 2, 3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무슨 마리아나인데 나는 뭐 로드리게스로 불러줘. 이렇게 해서 이름을 선택을 합니다. 겹치지 않게.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을 앞에다가 좀 쓰는 성향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뵙고 한 2번 정도를 뵈면은 제가 성향을 좀 보고 이런 이름이 어울리실 것 같다 해서 그냥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한테 이런 느낌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장명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름 여러분들 보고 제가 성향이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름을 나름 고민을 엄청 많이 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두 가지를 다 쓸래요. 라고 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스페인어 이름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학생들이 너무 다들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 이름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흐뭇해요. 그래서 약간 다들 가족 같은 느낌? 가족이어서 내가 이름을 선물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한테 공유하고 나누고 선물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스페인어 이름을 처음으로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제가 굉장히 기뻐요. 기뻐요.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어야 스페인어 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름이 없이 스페인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말투가 한국어로 나와요. 이래서 hola, soy Silvia 이거랑 hola, soy 예진 이렇게 되거든요. 한국말이 나오면 한국어의 말투와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어 음성을 쓰시면 안 되어서 무조건 스페인어 이름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제가 책을 한번 공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물 많이 드시면서 하세요. 물 많이 드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저희는 바로 오늘부터 이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 하셔야 되는 인사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운 데까지 말씀 잘 하시면 돼요. 배운 데까지 말을 못한다? 그러면 제 탓이니까 저한테 다시 하라라고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해 주셔서 여러분들 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해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는 저한테 컴플레인을 거셔야 돼요. 나 저기 실비야 믿고 왔는데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따로 봐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제가 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소리 내서 따라해 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화살표로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 부분을 무조건 올리셔야 합니다. 이 뜻입니다. 어떤 학원을 가시거나 어떤 수업을 들으셔도 아마 강세를 배우실 거예요. 강세. 아센토가 왜 찍히는지. 근데 대부분 제가 만나본 학생분들은 아센토가 있는 것은 올리는 거고 아센토가 없는 것은 안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스페인어는 강세가 올리는 부분이 없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강세가 2번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아센토가 이렇게 여기 지금 니아스처럼 이렇게 아센토가 찍혀 있는 거는 예외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여기를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아센토가 없는 이 모든 단어들은 정확한 위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센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한번 각자 따라해보세요. 올라. 자, 올라인데 이거를 한국인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올라 이렇게 해요. 올라 이렇게 하면 한국어예요. 그럼 강세도 없어요. 얘는 무조건 올라 이렇게 하시는데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올라 이렇게 되려면 한국어를 쓰지 마시고 음성을 살짝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하실 때 네, 뭐 청담동입니다. 뭐 삼청동이에요. 뭐 이렇게 전화 받는 목소리들이 있으시죠? 그 목소리 쓰시면 돼요. 그 목소리 쓰시면 스페인어에 딱 적당해요. 다 각자 지금 전화 받는 척 해보세요. 네, 압구정입니다. 이런 거. 고로 전화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적당하게 스페인어 음성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음성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 음성을 쓰지 않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올라 이렇게 해서 장음이 돼요. 스페인어를 장음으로 끌 수 있는 거는 요게 아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ucho, muy 요런 것만 장음으로 끌 수 있는 거지 다른 거는 끄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 끌면 약간 사투리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올라 여러분들 해볼까요? 올라 이건 남녀노소 다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인사입니다. 올라. 자,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겐 그냥 올라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아는 사람에게. 이름을 안 부르고도 또 아는 사람에게 티가 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운베소입니다. 운베소. 운베소라고 하면은 뽀뽀란 뜻이에요. 뽀뽀. 해석으로는 키스, 뽀뽀라고 나오지만 이건 저는 해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뽀뽀도 되고 인사.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에서 호스티나를 만난다 그러면은 뽀뽀를 합니다. 뽀뽀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스페인 하는 사람들끼리는요, 배운 사람들끼리는 학생들 만나면 다 운배소 해요. 빨리 익혀주게 하려고. 예, 남자고 여자고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남자끼리는 잘 안 해요. 남자끼리 하는 나라가 있어요, 뽀뽀를. 볼키스를 하는 나라가 있는데 어딜까요? 어느 나라? 스페인어권 나라가 되게 많죠? 뭐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에cuador,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푸에르토리코, 파나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뭐 진짜 많아요. 브라질 빼고. 멕시코 다 있어요. 아르헨티나만 남자들끼리 뽀뽀를 해요. 볼뽀뽀입니다. 볼뽀뽀를 한다고 해서 볼에다가 입술을 대야 될까요? 그럼 싫어해요. 그냥 소리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할까요? 두 번 할까요? 올라 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할까요? 두 번 할까요? 두 번. 저는 잘생겼으면 세 번도 합니다. 잘생겼으면 여자가 너무 이쁘지 않게 한 번만 해. 자,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가 두 번 할지 한 번 할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이제 인사할 거니까 나는 오늘 뽀뽀 인사를 한 번 할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해요. 그것도 모르죠. 그리고 또 나는 인사할 건데 난 왼쪽으로 갈 거야. 너는 너도 왼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방향을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이거 해보신 분이라면 느낌이 있을 텐데. 저는 너무 많이 해봤어요. 왼쪽부터 할지 오른쪽부터 할지 어떻게 하냐. 상대방의 어깨에 손을 올려야 돼요. 서로 그 사람도 상대방에게 나에게 어깨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한쪽은 뭐 허리에다 한쪽은 어깨에다가 약간 포옹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포옹하는 식으로 하면 손이 핸들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어느 쪽으로 끄는지 알 수밖에 없어요. 상대의 몸에다가 이렇게 포옹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슈퍼마켓에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이 올라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올라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볼뽀뽀를 두 번 해도 되고 세 번 해도 되고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에 30명이 있어요. 같은 반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한 36명이 있었거든요. 36명. 제가 혼자 앉아있을 때 아이들이 들어오는 애들은 저한테 와서 올라 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운배소를 해주더라고요. 전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날은 뽀뽀 세례가 내 인생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아닌 누군가가 나한테 볼을 이렇게 대주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주더라고요. 이게 소리가 좀 나야 돼요. 소리가 좀 많이 좀 나주는 편이고 안 난다고 해서 문제는 없는데 볼은 돼야 돼요. 볼은 돼야 돼. 그래서 보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올라오면서 앉아있는 내 자리로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너무 여러 명한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뽀뽀를 해서 막 날려줘요. 올라. 그리고 전화를 할 때도 끊을 때도 짜우 운베소 짜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소리가 잘 나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날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할 때도 운베소를 하는 게 마지막 멘트예요. 편지를 쓸 때도 운베소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자, 올라는 그냥 남녀노소에게 쓸 수 있는 안녕하세요예요. 아시겠죠? 올라. 요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두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올라 a todos. Hola a todos, hola a todos, hola a todos.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모두들 안녕하세요. 요거예요. 여기에서 이 R을 빼시잖아요. R을 빼시면 다른 표현이 돼요. Hola a todos와 그냥 Hola a todos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만 지목해서 여러분들 모두들 안녕하죠? 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 아가 붙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 눈앞에 있는 마이크, 컴퓨터, 컵, 물, 뭐 길에 있는 나무, 정말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낼 때는 이 전치사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겨냥해서 사람들을 타겟으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Hola a todos, Hola a todos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는 요거를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침 인사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발음할 때마다 계속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올라는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올라. 자, 느낌표를 이렇게 거꾸로 하나, 똑바로 하나, 이렇게 써줍니다. 아시겠죠? 요 느낌표도 그렇고, 물음표도 그렇고, 항상 앞뒤가 세트예요. 앞뒤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야. 이건 나는 인사하는 거야. 뭐 감탄사야라는 거를 아예 문두에 먼저 찍어서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스페인어는 평서문과 의문문이 똑같아요. 똑같이 쓰기 때문에 말투에서 바꾼다든지 그래서는 물음표를 앞에서 시작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까먹고 안 썼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쓴다.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요거는 형용사고요. 요거는 명사고요. 요거는 좀 이따가 먼저 발음 많이 해보신 다음에 요게 좀 익숙하실 때 제가 설명할게요. 자, 아침 인사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Buenos, buenos días, buenos días, buenos días, buenos días. 요거는 아침 인사입니다. 요거는 아침 인사인데요. 이 buenos días는 굉장히 격식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고 내가 매일 보는 친구들한테 buenos días, buenos días 이렇게 인사 안 해요.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buen día. 요거는 약간 캐주얼해요. 캐주얼해서 매일 보는 사람들에게 buen día, buen día, buen día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buen día, buen día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buen día, buen día. 자, 되셨죠? buenos días 요거는 조금 더 예의가 있는 표현이고 아침 인사만 이렇게 단수의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 인사만. 자, 오후 인사는요, 한 12시 이후부터 여러분들 저녁 늦게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쓰실 수 있어요. Buenas, buenas tardes, buenas tardes, buenas tardes, buenas tardes. 따라했어요? Buenas tardes, buenas tardes, buenas tardes, buenas tardes. 자, 이거는 오후라는 명사예요. 오후. 요거는 day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의 day처럼 무슨 날이란 뜻이지 아침이란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good day 되세요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오후 인사라 그냥 buenas tardes 이렇게 해서 어디에 들어가실 때도 이거 인사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뭔가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저도 buenas tardes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buenas tardes, buenas tardes. 요거는 오후예요. 자, buenas noches는요, 저녁 인사이기는 해요. 뭐,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으로 저녁 인사를 쓸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buenas noches는 잘 때. 뭐, 내가 전화하는 거죠. 씨, 님, buenas noches. 그러면, 씨 잘 자요. 이런 식으로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buenas noches는 대부분 잘 자요, 좋은 밤 돼요 라는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쓴다라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오후 인사는 요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자, buenos días 따라해보세요. buenos días, buenos días, buenas tardes, buenas tard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아, 지금 몇 시지? 지금 오후 인사를 해야 돼? 오전 인사를 해야 돼? 이런 현상에 굉장히 많이 학생분들이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한 가지로 퉁 칠 수 있어요. 퉁. 그것이 무엇이냐? 자, 부에나스가 두 가지네요. 부에노스가 한 가지네요. 2대 1이에요. 부에나스가 이겼어요. 바로 Hola buenas. Hola 다음에 buenas를 넣어주시면 돼요. Hola buenas. 이러면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다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게 현지인들이 쓰는 인사예요. 요거를 그 대신 배우고서 요거를 배우셔야지 그냥 이것만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침 인사, 오후 인사, 저녁 인사가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현지인들은 짧게 뭐 buenos días 이렇게도 인사하지만 hola buenas. Hola buenas. 이렇게도 더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hola에다가 더하기 아침 인사, 오후 인사 이렇게 붙이시거나 hola 더하기 buenas를 쓰시거나 hola를 빼고 아침 인사 따로 쓰지 마시고요.
hola, hola, buenos días. 요렇게. hola, buenas tardes. hola, buenas.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hola, buenos días. hola, buenos días. hola, buenos días. hola, buenos días. 목소리 톤을 조금 바꿔주셔야지만 속도감이 좀 더 붙어요. 한국어는 이 음률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전화하실 때 쓰는 목소리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오르락 내리락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Hola, buenos días. 이게 아니에요. Hola, buenos días. Hola, buenas tardes. 요거 한국어예요. Hola, buenos días. Hola, buenos días. Hola, buenos días. 요거예요. Hola, buenas tardes. Hola, buenas tardes. 요렇게 인사하시거나 Hola, buenas. Hola, buenas. 요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나는 그냥 간편한 부에나스로 할래. 이걸로 부에나스로 한다고 뭐 버릇이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캐주얼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하루네요 라는 표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현지에 가면 이렇게 인사도 하지만 요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Hola. 아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를 쓰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 됐는데요. 제가 이 화이트보드 한번 여기다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bueno, buena 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명사라는 거는 물건이나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명사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의 지금 최님, 김님 이런 이름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명사입니다. 서류, 학교, 컵, 이런 이름을 다 각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처럼 말이죠. 그런 것을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 자, 스페인어에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어요.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 묘사해주는 게 바로 형용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성형이 있고 남성형이 있어요. 요거는 남성형, 요거는 여성형인데요. 자, 이게 여성형, 남성형으로 바뀐다는 거는 스페인어에는 명사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어들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la casa, la casa, la casa. Los ángeles, Los Ángeles 할 때 쓰죠? Los Ángeles, Los Ángeles, Las Vegas, Las Vegas. 제가 대문자로 쓰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알아보시기가 쉬울 수도 있죠. Las Vegas, el libro, la biblioteca.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라라고 쓰면은 여성명사라는 거고요. 엘이라고 들어가면은 남성명사입니다. 이 엘과 라는 단수예요. 단수. 요거의 복수형은 las. 엘의 복수는 los라고 써서 여기 보시면 los angeles. 요거는 천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LA라고 쓰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Los Angeles, Los Angeles, Los Angeles. 천사들. 그런데 이렇게 정관사가 딱 들어간 거 보면 이거는 뭐냐? 그 천사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어를 배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어에서 더라는 걸 쓰잖아요. 그쵸? 요 더를 언제 쓰는지 아시나요? 이런 것들을 정관사라고 하는데 이런 문법적인 이런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것들을 언제 쓰냐예요. 언제 쓰냐? 혹시 아시나요? 모두 알고 있는 거.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정관사예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인지를 한번 하고 가자고요. 정관사는 언제 쓰이냐? 제가 한번 지금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님이랑 어디 길을 막 가고 있다가 예쁜 원피스 하나를 봤어요. 원피스를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님한테 이거 원피스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면 실비야 사. 네 돈으로 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고 싶으면 사. 이제 그랬어요. 근데 아니야, 오늘 안 살래요. 다음에 살게요.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된 거죠. 그 다음 날 내가 님한테 님은 내가 사고 싶었던 게 무언지 아니까 그 원피스 샀어. 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관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듣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 관사를 쓰는 거고요. 듣고 있는 사람이 모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부님 저 원피스 하나 샀어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부정관사가 있어요. 부정관사라고 하는 거는 특정으로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그게 어떤 원피스인지 몰라요. 봤던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신부님 저 원피스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은 여성에는 오나 남성에는 온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피스가 el vestido. 요게 바로 원피스예요. el vestido. el vestido. 그럼 제가 신부님한테 저는 un vestido 하나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님한테는 제가 나 el vestido 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카페테리아에 가셔서 카페라는 단어는 el café 이렇게 되죠. 그렇죠? 현지 카페테리아에 가셔서 el café por favor 이렇게 쓰잖아요. el café por favor 해서 정관사를 쓰면 이상한 거예요. 왜요? 카페테리아에 가서 저요 그 커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언제 맡기셨어요? 커피를? 근데 내가 내 친구가 바리스타여서 있잖아 내가 이거 마시던 커피인데 나 좀 있다가 한 5분만 있다가 먹을 테니까 마실 테니까 네가 좀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제가 El café por favor 나 그 커피 줘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현지에서 상대방이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un café 부정관사를 써주는 거예요. un café por favor 이 un이라는 거는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래서 커피 하나 주세요. 근데 보자마자 그 커피 주세요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바로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어떨 때는 또 명사에 관사를 안 써요.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가면은 명사를 그대로 붙입니다. 명사가 그대로 붙을 수 있는데 정관사를 넣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buenos días는 buenos días 여기서 días는 los días입니다. los días. 남성 명사 복수이기 때문에 buenos días. 이렇게 된 거고요. 오후 인사는 buenas. buenas tardes. 이렇게 됩니다. buenas tardes. 요거 형용사만 봐도 형용사가 아형으로 끝났고 여긴 오형으로 끝났죠? 아형으로 끝나면 여성이라는 거예요. 뒤에 명사가 이게 여성 명사 복수이구나. 그래서 부에나스라고 한 거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용사들은요. 명사 뒤에 붙이기도 하고 앞에 붙이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명사 뒤에 붙이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완전 회화체인 인사예요. 인사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따르데스 부에나스라고 쓰지 않아요. 이거는 완전 인사로 형용사를 앞에 넣어서 강조를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예쁜 인형 이런 거는 명사 쓰고 형용사를 뒤에다 써요. 요거는 회화체로 아예 국룰이에요. 국룰. 요렇게 인사한다라고 하는 국룰이라 예외적으로 앞에 넣어놓은 겁니다. 되셨죠? 제 이름이 실비아잖아요. 근데 남자 이름으로 실비오가 있어요. 실비오. 여자는 실비아. 그러니까 마리아.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대부분의 남성은 O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 100%는 아니에요. 다른 알파벳으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형은 A입니다. 모든 명사들이 대부분 A로 끝나면 여성, O로 끝나면 남성인데 무에노스는 보면은 남성이고 이게 그러면 로스네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아스를 굉장히 나중에 배우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지금 앞에서부터 얘는 남성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평생 까먹지 않으실 거예요. 아로 끝나도 예외는 있다. 그러니까 100%라는 게 절대 없어요.
99%도 1%의 다른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닌 예외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남성명사, 여성명사의 형용사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뭐 형용사, 전치사, 정관사 이런 거 여러분들 한국어로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회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문장을 이걸 여러 번 읽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너무 메모 안 하셔도 돼요. 메모 안, 이거 영상이 내일 한 점심 이후쯤에 복습 영상이 여러분들 가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수업에서 충분히 즐기셔야 돼요. 자, 올라는 뭐 남녀노소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buenas noches는 잘 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좀 이따 수업이 끝나고 chao buenas noches. 자,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표현으로 이 buenas noches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막 열심히 공부하길 원치 않아요. 그래야 즐기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목적으로 해서 막 하지 마시고 나는 말을 잘해봐야지.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 잘하면요. 문제 풀고 청취하고 이런 거 문제 없어요. 근데 쓰기로 하시면 절대 나중에 말로 하면 막 되게 두근거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에서 지금부터 막 질문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한국인들 앞에서 스페인어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오히려 원어민들 앞에서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여기서 수업에서 최대한 많이 우리가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이 더 진도가 넘어가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첫 수업인데 하여튼 잘 임해 주셨고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이 좀 몇 번 계셔서 아마 그분들은 영상으로 들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첫 수업이라 저 사진 하나 ¿Me permiten tomar una foto? ¿Me permiten tomar una foto? 사진 하나만 찍어도 될까요? 예쁘게 포즈해 주세요. 카톡방에 공유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수고하셨고요. 첫날인데 또 저도 또 아마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알려드릴 테니 혹시 부족한 게 있으셨으면 저한테 언제나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저를 위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시간이 하여튼 헛되지 않게 하여튼 제가 다음 시간에도 또 준비하겠습니다. 자,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Muchas gracias. noches. Chao, chao. 안녕히 Buenas 주무세요. noches. chao. Chao, chao, chao.